보신 것처럼 여야는 화천대유를 둘러싸고 서로 누구 거냐는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집중 취재하고 있는 박창규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곽상도 의원 아들도 그렇고 화천대유 쪽도 그렇고 정당한 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50억은 좀 상식적이기 어려운 돈 아닙니까? 네, 상식적이지 않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실은 곽 의원이 화천대유에 투자를 했고 그 배당금을 우회해서 퇴직금 형태로 받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도 있습니다. 곽 의원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 성남시가 모를 수 있었겠냐며 부인했습니다. 네. 하지만 일을 열심히 해서 이명이 생겨서 성과급으로 또는 보상금으로 퇴직할 때 받았다고 하기에는 설명이 부족해 보입니다. 법조인들 또 여야 정치인들 이름이 뒤섞여서 나오니까 이게 정말 모르겠다, 좀 헷갈린다, 누가 나쁜 건지 모르겠다는 반응들이 많은데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큰 줄기를 중심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09년 민간업자들이 대장동을 공공 대신에 민간 개발하겠다고 로비를 벌였습니다. 이때 로비 혐의로 남욱 변호사라는 인물이 구속됩니다. 2014년 이재명 성남시장이 민관 합동 개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민간기업 화천대유에 지나치게 많은 이익이 몰리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네. 이 화천대유는 남욱 변호사가 핵심이었습니다. 남 변호사는 성남도시공사에 자기 후배를 심었고 이 인물은 전략팀장으로 대장동 사업 계획안을 냈습니다. 이 지사는 비리 세력이 얼굴을 바꾸고 들어왔고 자신은 몰랐다고 했는데 정말 모를 수 있는 것인지 또 이익을 나눈 인사들은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지 가늠이 힘든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전직 검찰총장, 대법관,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는 법조인들 이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은 왜 화천대유에 들어간 거고 또 얼마나 받은 겁니까? 화천대유에 관련된 법조인들은 전직 언론인 김만배 씨와 친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법조인들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지사와 관련이 있거나 또는 남욱 변호사와 일정 관련이 있는 직책에 있었습니다. 강찬호 변호사는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상고심에서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곽상도 의원과 김수남 전 총장은 남 변호사가 재판받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검찰총장이었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남 변호사의 변호인이었습니다. 네,